갈아타기 할 때 내 돈 적게 들어가는 방법 공개합니다. 유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받으신 분들 입주계획 같이 세워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분양받고 기존 집 처분하고 갈아타기 하려고 계획 중인 분들도 많으시죠?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들 지금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가 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입주를 아예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언제 입주를 하면 되는지 또 기존 집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잔금 마련하는 방법 제가 친한 분들한테 개별 상담해드리는 내용인데 저희 지인분이 상담하러 오셨다가 이걸 듣고 이 방법을 모르는 분들 위해서 영상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셔서 우리 미자분들께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집이 아니더라도 기존 집에서 기존 집으로 갈아타기 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이런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신주거 문화타운으로 입주 예정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주거 문화타운으로 이사가는 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1주택인데 신주거 문화타운으로 이사 입주 예정이다. 이런 분들 기존 집을 전세를 주고 가든지 아니면 매매를 해서 처분을 해야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입주 주정일에 입주를 하면 되지만 지금 실거주 의무 3년이 유예가 됐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전월세 줘도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집은 바로 처분해야 할까요? 아니죠. 동탄은 현재 비조정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집을 취득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기존 집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집을 취득하는 날은 언제가 되냐? 새로운 집 분양받은 집 잔금을 완납하는 날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니까 대부분 잔금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신주거 문화타운 입주하시는 분들 A106 블럭 같은 경우에는 2025년 8월 내년에 입주이기 때문에 입주 지정 기간이 대략 2, 3개월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을 준다고 해볼게요. 나는 잔금을 8월 30일 날 내고 등기를 그날 친다고 하면 새로운 집 취득일은 8월 30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만들려고 하면 새로운 집 취득일 2025년 8월 30일에서 3년 안으로 팔아야 하니까 기존 집은 2028년 8월 29일까지만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집을 처분했으니 신주거 분양받은 집 한 채만 남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2년만 보유하면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방법을 쓰실 분들은 기존 집을 3년 안에만 팔면 되니까 3년 동안은 전세를 주고 또 그 전세금 받은 걸로 신주거 아파트 새로 분양받은 집 잔금을 치르는 데 보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 대부분의 집이 융자, 대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집은 전세입자가 들어올까요? 궁금하시죠? 사실 같은 조건이면 당연히 세입자들은 융자 없는 집을 선호하지만 대출이 있어도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금 받은 걸로 내 집 대출을 다 갚아서 융자 없이 전세입자를 들여도 되고요. 융자가 어느 정도 있어도 보증보험만 가입할 수 있으면 전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융자가 있어야 전세입자를 드릴 수 있는지 그 보증보험이 가능한 조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KB 시세가 10억이라고 하면 10억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 집 대출이 4억이 있다 했을 때 우리 등기부를 보면 채권 최고액이 찍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은행권에서는 120%에서 130% 설정을 해요. 그러면 실제 대출금은 4억이지만 등기상 전부 증명서상 채권 최고액은 4억 8천만 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보증보험이 가능한 조건 첫 번째, 채권 최고액이 KB 시세의 60% 이내일 것. KB 시세가 아까 10억인데 60%면 6억이죠. 아까 우리 집이 대출이 4억이고 채권 최고액이 4억 8천이었으니까 여기는 6억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죠. 두 번째, 채권 최고액 플러스 전세금 합산이 KB 시세의 90% 이내일 것. 작년까지는 이 두 개의 합이 100% 미만이면 보증보험이 가입했는데 올해 1월부터 9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까 채권 최고액이 4억 8천만 원이었고요. 내가 전세를 4억을 받고 싶다 했을 때 합산하면 8억 8천만 원. KB 시세의 90%인 9억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전세를 4억보다 조금 더 받고 싶다. 전세금을 만약에 4억 3천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되는지도 또 계산을 해봐야겠죠. 채권 최고액이 4억 8천만 원이었고요. 여기에 전세금 4억 3천만 원을 합치면 9억 1천만 원이 되는데 자, KB 시세의 90%,
9억을 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세입자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죠? 자, 이 공식을 참고하셔서 새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또 기존 집의 대출을 다 상환하지 말고 남겨두고 전세금 사억 받아서 분양받은 새집 잔금을 치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가실 분들은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맞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이 방법을 쓰셔야 하는데요. 바로 123 법칙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첫 번째, 기존 집 A와 새로운 집 B주택 취득기간이 1년 이상 벌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에 A집을 취득하고 올 12월에 B주택을 취득하면 그 사이가 1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존 집 A를 2년을 보유했거나 거주를 했는지, 이 취득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취득 시에 그 지역이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 요건이 붙고요. 비조정지역이면 2년 보유만 해도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받은 새 집 잔금 마련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여유가 돼서 전세금 받은 걸로 대출을 다 갚으면 좋겠지만 뭐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분양받은 집 현재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됐습니다. 이게 완전 폐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3년 안으로 또 다른 대책이 나오겠죠. 이게 완전 폐지가 될지 아니면 그대로 거주 의무 기간을 두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잔금 마련하는 이 방법은 또 새로 분양받은 집 그리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반드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